안녕하세요. 김상진입니다. 10번째 노트입니다. 이번 노트에서는 두 개의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dapter 패턴이라는 것과 Facade 패턴 두 종류를 살펴보겠습니다. 둘 다 비교적 간단한 패턴입니다. Adapter 패턴은 한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인터페이스로 바꿔주는 패턴입니다. 여기서 기대하는 인터페이스가 다르다는 것은 메소드 이름이나 또는 메소드의 매개 변수가 다른 경우예요. 다르면은 이 클래스의 인터페이스를 직접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사용할 수 있게 해주겠다라는 겁니다. 직접 수정하지 않고. 그럼 왜 직접 수정하지 않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 수정하는 것 자체가 가능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 사용할 수 있는 패턴이 Adapter 패턴입니다. Adapter 클래스는 기존 클래스에 대한 수정 없이 서로 직접적으로 상호작용할 수 없는 두 클래스를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해준다. 이미 제공되어 있는 것과 필요한 것의 차이를 없애준다. A는 fu라고 하는 이름으로 이 클래스의 메소드를 부르고 싶은데 여기에는 bar라는 메소드밖에 없어요. 그리고 A가 실제 원하는 건 bar입니다. 그러면 A는 실제 bar을 불러도 되겠죠. 근데 이렇게 안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또 얘를 bar을 fu로 바꿀 수 있는데 그것도 아닙니다. 얘도 수정하지 않고 얘도 수정하지 않고 사용하고 싶은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고 이게 adapt예요. 그러면 이 중간에 adapter라는 걸 만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살펴볼 것은 facade 패턴입니다. 이거는 서브 시스템의 일련의 인터페이스에 대한 통합된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좀 더 사용하기 쉽도록 해주는 거예요. 즉 서브 시스템이라고 했으니까 어떠한 클라이언트가 있는데 이 클라이언트가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가 여러 개가 있습니다. 뭐 많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클라이언트가 얘네들을 직접적으로 사용하려면 의존 관계수가 많겠죠.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거를 쓰지 않고 하나만 쓰고 얘가 대신 얘들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이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얘가 쓰기 편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것을 facade 패턴이라고 합니다. facade의 어원은 프랑스어로 건물의 정면을 말합니다. 그래서 건물 안에 복잡한 것들이 있는데 그 복잡한 것을 간편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다. 여러 개가 있고 그것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facade 패턴입니다. 그럼 먼저 adapter 패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adapter라는 것은 우리가 이미 실생활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죠. 뭐 이런 선들이 안 맞을 때 adapter라는 걸 쓰고 있죠. 그렇죠? 내가 뭐 USB-C인데 아이폰 꽂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바꿀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미니 SD를 여기에 넣어서 또 얘를 인식하게 할 수도 있고 해외 여행 가면 이런 만능 어댑터들을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클래스가 있고 사용하고 싶은 클래스가 있는데 서로 맞지 않습니다. 얘를 수정할 수도 있고 얘를 수정할 수도 있는데 수정하지 않는 거예요. 수정하지 않고 대신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게 됩니다. No code change.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안 바꾸는 거예요. 이 어댑터를 만들어주는 게 어댑터 패턴입니다. 실제 예를 하나 들어드리면
교재에 나와 있는 그런 설명인데요. A 회사에서 개발한 응용이 있고 유사한 응용을 가지고 있는 B 회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B와 연계해서 두 회사의 응용을 연동하고 싶어요. 같이 사용하고 싶다. A 회사의 코드들, B 회사의 코드들이 있어요. 당연히 인터페이스가 전혀 다릅니다. A가 여기 있는 기능을 쓰고 싶은데 얘가 기대하는 코드가 함수 이름이 다른 거예요. 그러면 B 보고 수정하라고 할 수도 있고 A가 수정을 해서 이 이름을 맞게끔 부를 수도 있는데 얘도 수정하지 않고 얘도 수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우리가 쓸 수 있는 게 어댑터라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방법은 B 회사 받은 코드를 수정하는 거, 얘를 수정하는 거. 이게 방법이에요. 자신의 응용 코드를 수정하는 거예요. A를 수정하는 거예요. 그런데 얘를 수정하게 되면 원래 A가 했던 로직들이 또 달라지고 B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코드들은 수정하지 않고 얘를 사용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여기에 어댑터들을 만들어 주게 됩니다. 그러면 이 어댑터를 통해서 얘네들을 접근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A 회사가 좀 더 큰 회사다. 그러면 B 회사에게 중간 매개체 코드까지 요구할 수 있습니다. 니네 이거 안 바꿔도 되는데 우리는 이렇게 요구하니까 어댑터 클래스를 달라. 그러면 어댑터 클래스까지 B 회사에서 자기 코드를 팔면서 요 코드까지 만들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어댑터 패턴을 코드상에서 좀 살펴봅시다. 자, dog 어댑터, 오리 어댑터예요. 이 헤드 프로스 패턴은 오리를 참 좋아합니다. 커피도 참 좋아하고 피자도 참 좋아해요. 얘네들을 보면. 자, 그래서 오리가 있고요. 그리고 터키가 있습니다. 칠면조. 오리는 꽥꽥하고 플라이를 할 수 있고요. 터키도 플라이를 할 수 있고 고블이라고 소리는 조금 다르게 냅니다. 그런데 오리를 사용하는 응용에서 터키를 쓰고 싶어요. 근데 터키 자체를 이 고블을 퀘으로 바꾸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랬을 때 뭘 만들 수 있냐면은 어댑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터키를 덕에서 사용할 수 있게, 오리로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오리의 인터페이스를 구현해야 되겠죠. 덕 어댑터는. 그런데 얘는 어댑티를 hasA로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터키를 hasA로 갖고 있습니다. 여기 서브 타이핑도 쓰고 또 hasA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사용하고 있어요. 장식 패턴도 비슷했죠. 장식 패턴도 isA를 활용하고 hasA도 활용했습니다. 그런 점에서 되게 유사합니다. 그런데 코드들을 보면 이제 여기에 터키를 세팅해 주는 건 생성자에서 해주고 있고요. 두 개의 그 어댑팅 해주는 메소드를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어댑터에서 꽥꽥을 부르면 터키에 고블을 불러줍니다. 그래서 이처럼 단순하게 이름만 바꿔주는 형태일 수 있고요. 요걸 보면 추가적인 작업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오리는 잘 날아요. 그래서 한번 날면 뭐 엄청 간다. 그런데 똑같은 거리를 터키도 보내고 싶으면은 fly를 여러 차례 불러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바꿔주고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댑터에서 그 어댑팅 해주는 함수들을 만들 때 이름만 바꿔주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부가적인 맞춰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특히 매개 변수가 만약에 맞지 않으면 그 매개 변수를 얘에 맞게끔 바꿔주는 작업을 어댑터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 나오는
질문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장식 패턴과의 차이점. 요거만 보면 둘 다 is A, has A를 이용하는 것 같습니다. 뭐 정확하게 상속은 아닌데 서브 클래싱은 아니고 서브 타이핑이죠. 그래도 뭐 크게는 is A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has A를 쓰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서 보면 둘 다 인터페이스입니다. 근데 우리는 인터페이스가 아니고 클래스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extends dog 이런 식으로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is a subclassing을 또 쓰게 되겠죠. 지금은 둘 다 인터페이스라고 가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이런 식의 코딩이 되는 거고, 얘가 클래스이고 얘도 클래스이면 뭐 이쪽은 중요하진 않아요. 어댑터, 이런 형태의 어댑터를 만들 때. 그런데 요 덕이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그 인터페이스 또는 그 타입이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는 implements가 아니라 extens가 되겠죠. 그러면 장식 패턴과의 차이점은 뭐냐? 장식 패턴은 is A를 이용하고 has A를 하지만 장식을 해가지고 기능을 확장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근데 얘는 그거를 포함해가지고 이름을 바꿔주는 거죠. 인터페이스를. 포함하고 있는 애의 인터페이스를 바꿔줍니다. 터키는 원래 고부를 갖고 있는데 꽥꽥해서 부를 수 있게 해주는 거죠. 근데 얘가 만약 장식 패턴이면 꽥꽥을 하면서 뭘 다른 것까지 같이 한다든지 만들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식 패턴은 똑같이 요 두 개를 이용하는 건데 어댑터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거고, 장식 패턴은 인터페이스를 바꾸지 않고 인터페이스는 그대로인데 이제 거기서 하는 일이 장식에 의해서 변화가 있는 거죠. 뭔가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어댑터 패턴에 등장하는 게 클라이언트, 어댑터, 어댑티, 그리고 클라이언트와 어댑티를 분리해 주게 되겠고요. 클라이언트도 수정하지 않고 어댑티도 수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는 아니겠지만 클라이언트가 어댑티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어댑터 패턴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UML 다이어그램을 살펴보면 클라이언트가 있고 타겟이 있고 타겟을 어댑터가 구현하겠죠. 물론 여기가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얘는 이렇게 똑같은 모습을, 얘가 기대하는 모습을 줘야 되기 때문에 이제 서브 클래싱이나 서브 타이핑을 사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댑티를 has A로 유지하게 됩니다. has A로 유지해가지고 request가 들어오면 요거에 맞는 걸로 바꿔줍니다. 이렇게 단순히 바꿔줄 수도 있고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복잡해질 수도 있고 매개 변수가 뭔가 다르면 호환이 안 되면 호환이 되게끔 뭔가 사전 작업을 해줘야 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은 요거고 얘가 제공되는 건 요거예요. 요 차이를 메꿔주는 겁니다. 그래서 영어로 읽어보면 Adapter pattern converts the interface of a class into another interface the client expects.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걸로 바꿔준다. 얘를 specific request라는 이름이 아니라 request라는 이름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바꿔준다. Adapter lets classes work together that couldn't otherwise because of incompatible interfaces. 호환되지 않은 인터페이스 때문에 원래 서로 동작하지 않는 것들을 동작할 수 있게 해준다. 그것이 어댑터 패턴입니다. 근데 어댑터 패턴은 크게
두 종류가 있습니다. 만드는 방법이 클래스 어댑터와 객체 어댑터입니다. 요게 지금 앞서 설명드린 요 예제가 객체 어댑터입니다. has A로 유지하는 것이 객체 어댑터입니다. 그리고 여기서처럼 어댑티를 상속해서 만드는 것은 클래스 어댑터라고 해요. 그러면 C++는 다중상속이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터키 어댑터 땡땡 public 터키 public the 이런 식으로 해서 만들게 됩니다. 다중상속을 이용해서 터키 어댑터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C++는. 그런데 자바는 다중상속이 안 됩니다. 따라서 이 오리가 클라이언트가 기대하는 것이 인터페이스가 아니라 클래스일 때는 자바는 클래스 어댑터를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어댑터 타입을 자바는 잘 구현하기가 어렵다. 다중상속을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하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클라이언트가 필요한 것이 인터페이스로 되어 있으면 자바도 클래스 어댑터로 만들 수가 있다. 그래서 얘는 has A가 아니라 그 어댑팅 해야 될 것을 상속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즉 특정한 객체를 어댑팅 하는 게 아니라 어댑팅 해야 될 객체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렇게 만들면은 이미 만들어 놓은 객체를 내가 어댑팅 하겠다. 어댑티로 쓰겠다. 그러면 걔는 객체 어댑터밖에 할 수 없어요. 그런데 처음부터 나는 내가 터키가 필요한데 얘를 오리로 쓰고 싶어요. 그럼 처음 만들 때부터 이런 식으로 클래스 어댑터로 만들어서 칠면조를 오리가 기대하는 곳에서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 보면 좀 더 has A로 유지하는 게 없고 구현하는 게 좀 더 간결하죠. 코드를 좀 비교해 보시면 여기는 요 멤버가 있고 생성자가 있어야 되겠고 터키.터키.점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는 터키.점이 없죠. 그리고 이 경우에는 이제 슈퍼의 플라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어댑터를 사용해야 되냐? 언어에 따라서 더 선호하는 방법들이 있겠죠. 그런데 기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객체 어댑터는 어댑터의 재사용이 가능하다. 그래서 어댑티가 A타입이고 어댑터가 W예요. 근데 B타입은 A를 상속한 새 클래스입니다. 그러면 이 경우에는 W가 객체 어댑터이면 B타입에 대한 어댑터로 W타입을 재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게 말이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예를 들면 강아지가 있어요. 그리고 강아지 밑에 뭐 시추, 뭐 시베리안 허스키, 푸들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cat, dog 어댑터를 만들어서 cat extends 또는 뭐 implements cat 했어요. cat. 그러면 강아지들을 고양이가 기대하는 데서 쓰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dog을 유지하겠죠. 그러면 이 dog에는 시추도 유지할 수도 있고 시베리안 허스키도 유지할 수 있고 푸들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객체 어댑터를 만들면 그 하위 클래스에 대해서도 다
요 어댑터를 통해서 다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이 어댑터는 시추도 처리해 줄 수 있고 시베리안 허스키도 처리할 수 있고 푸들도 처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클래스 어댑터이면 dog 어댑터 extends dog 하면 얘가 아니에요. 그래서 extends dog를 할 수 없고 여기에는 시추, 뭐 시베리안 허스키, implements cat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거예요. 그럼 이 어댑터는 뭐만 어댑팅이 되냐면 시추만 어댑팅 할 수 있는 거예요. 푸들만, 여기가 푸들이면 푸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클래스 어댑터와 객체 어댑터의 차이이고 객체 어댑터가 좀 더 유연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어댑티가 보통은 지금까지는 하나였는데 두 개의 객체를 하나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줘야 된다. 그러면 다중 어댑티를 포장해야 되면 객체 어댑터밖에는 못해요. 자바는. 왜냐하면 다중 상속이 안 되니까 못합니다. 그리고 결과적으로 놓고 봤을 때 또 다른 차이점이 있는데 클래스 어댑터는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져요. 여기 보시면 터키 어댑터면 요 객체가 하나만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객체 어댑터이면 터키라는 객체가 만들어지고 터키 어댑터라는 것도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두 개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객체 어댑터는 객체 수가 항상 두 개 만들어진다. 하나의 어댑터를 만드는 하나의 어댑터에 대해서는. 그리고 코딩은 클래스 어댑터가 뭐 이 차이를 여러분들이 더 간결하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그 차이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멤버 변수를 유지하지 않아도 되고 생성자가 필요 없고 또 코딩할 때 약간 더 뭐 해주는 게 없죠. 그래서 좀 더 편하다. 물려받은 함수들을 사용하면 되니까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자, 몇 가지 한번 그 어댑터 패턴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어댑터 클래스를 만들기 위해 많은 코딩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냥 이름만 바꿔줄 수도 있는데 그 fly, 그 터키 어댑터에서 fly 메소드처럼 조금 코딩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 클래스는 항상 하나의 클래스만 포장하나? 아닙니다. 보통은 어댑터 클래스는 하나의 클래스에 대한 새로운 인터페이스를 제공해 주지만 어댑터가 여러 클래스 객체를 멤버로 가져야 원하는 인터페이스를 제공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이제 뒤에서 살펴볼 파사드 패턴과 유사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방향 어댑터 또는 만능 어댑터 제공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두 방향 어댑터는 새 인터페이스뿐만 아니라 기존 인터페이스도 함께 제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터키 어댑터를 만들면서 터키까지 여기 넣게 됩니다. 그러면 이 터키 어댑터는 우리가 기대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지만 터키가 기대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클래스 어댑터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두 방향이 됩니다. 여기에 보시면 터키 어댑터는 extends 터키, implements doc 했습니다. 따라서 터키 어댑터는 이 경우에 클래스 어댑터의 경우에는 터키, 칠면조가 기대하는 데서도 사용할 수 있고 오리가 기대하는 곳에서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C++는 상속 접근 제어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private turkey 뭐 이런 식으로 만들면 터키를 쓰는 데서는 사용할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요 접근 제어가 둘 다 public duck이면 이제 클래스 어댑터인 경우에는 이제 두 방향 어댑터가 되겠고, 만능 어댑터라는 게 있습니다. 이 만능 어댑터는 얘가 세 곳 이상 사용할 수 있으면 만능 어댑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개까지 오리와 칠면조 이렇게 되면 두 방향 어댑터라 그러고, 이 이상이 혹시 되면 만능 어댑터라고 불려지게 됩니다. 그러면 더 많아야 되겠죠. 또 플러그 가능 어댑터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플러그 가능 어댑터라는 것은 어댑터가 어댑티를 몰라도 되는 어댑터. 다양한 것들을 하나로 어댑팅할 수 있는 어댑터가 되겠습니다. 하나의 어댑터가 다양한 종류의 어댑터를 처리할 수 있는데 프로그램의 특성에 따라 구현하기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바는 리플렉션 라이브러리를 이용해서 구현할 수 있습니다. 그 예로 여기에 보시면 어댑터가 있고 타겟이 있습니다. 이 타겟은 foo라는 이름의 메소드로 다양한 애들을 사용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보시면 이제 hasA로 유지하는 것은 오브젝트로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애들도 유지할 수 있죠. 그리고 함수 이름을 받았습니다. 함수 이름을 string으로 받아가지고 그 string 이름에 해당되는 것을 실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강아지 bark, cat mew, frog croak 하면은 foo라는 이름을 가지고 멍멍, 야옹, 깨꼴 뭐 이런 거를 다 할 수가 있죠. 요 하나 가지고 다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거를 플러그 가능 어댑터라고 합니다. 자, 관련 리팩토링 한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클래스가 유사한 기능을 제공하지만 인터페이스가 다른 두 개의 클래스 A와 B와 상호작용해야 되면 얘네들을 동일한 인터페이스 중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어댑터를 활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A가 있고 B가 있는데 하나는 FH의 이름이 조금 달라요. 근데 같은 기능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FG로 A도 B도 사용할 수 있게끔 이런 인터페이스를 만든 다음에 B에 대해서는 어댑터를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C라는 이름을 가지고 요 클래스는 C라는 인터페이스를 가지고 A 객체도 또 B 객체도 처리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의존 관계가 두 개였는데 요 추상 타입으로 바꿔버린 거죠. 그런 차이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Unify Interface with Adapter라는 리팩토링 기법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비슷한데 같은 거예요. 같은 이름인데 요거는 하나와 얘 형태로 쓰려고 하는 거죠. A 형태로 B를. 그런데 요 경우에는 북도 있고 페이퍼도 있고 리포트도 있는데 이 세 개가 다 달라요. 그래서 이 세 개에 대해서 다 어댑터를 만들고 하나의 인터페이스를 통해서 접근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것도 조금 앞에 살펴본 요거랑 그 리팩토링 이름은 같은데 조금 상황이 다른 거죠. 얘는 요 하나의 기준으로 나머지 것들을 맞추는 거고, 얘는 맞출 게 없고 다 새로운 거 하나 만들어서 모든 애들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얘가 어댑터예요. 얘도 어댑터고 얘도 어댑터입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다 만들어서 사용하는 겁니다. 이게 Unify Interface with Adapter입니다.
그 다음에 extract adapter. 그래서 이거는 좀 복잡한데 어쨌든 A라는 어댑터를 가지고 얘도 다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많은 거를 한 어댑터가 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B1 버전이 있고 B2 버전이 있고 C가 있어요. 그러면 얘를 이런 식으로 A1 어댑터, A2 어댑터 이렇게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댑터가 너무 복잡하면 그 어댑터를 세부 어댑터로 좀 나누어서 접근하는 겁니다. 얘가 좀 더 간결해지겠죠. 그러면 자, 그러면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어댑터 패턴은 다른 이름으로 래퍼 패턴이라고 그러고요. 이 래퍼 패턴은 또 래퍼, 그 인테저 래퍼 이런 거하고 좀 다른 거고요. 얘는 원시 타입을 객체로 만들어준 거죠. 그래서 조금 다른 개념이고요. 그거랑 혼동하지 마세요. 그 다음에 얘는 structural 패턴이고요. 언제 적용되냐? 기존 클래스 사용하고 싶은데 클래스형 인터페이스가 기대와 다른 경우. 그런데 얘를 수정하고 싶지 않고 얘도 수정하고 싶지 않을 때, 객체가 어떤 공통 인터페이스 가지고 있지 않을 때 상호작용할 때, 아까 봤던 리팩토링이죠. 유니파이 요걸 얘기하는 거예요. 요런 것들, 또 요런 것들 필요할 때 이제 어댑터 패턴을 쓸 수 있다. 기존 여러 하이 클래스 제공하고 있지 않는 어떤 공통 기능을 추가하고 싶지만 이 기능을 상위 클래스에 추가할 수 없는 경우에, 이 경우에는 객체 어댑터를 사용해 가지고 그걸 만들 수 있습니다. 각 하이 클래스를 상속하여 새 클래스를 만들기보다는 객체 어댑터를 사용한 것이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댑터를 만들어서 써라. 그러니까 여기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 제공이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다가 뭘 넣어서 이렇게 만들지 말고 얘네들에 대한 어댑터를 만들어서 쓰는 거예요. 어댑터를 만들어서 쓸 수 있다. 구현 고려 상황, 어댑티가 제공하는 연산의 수준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봐야 돼요. 단순한 경우가 있고 좀 복잡한 경우가 있고, 특히 매개 변수가 다르면은 그 매개 변수를 일치시켜주는, 바꿔주는 작업이 어댑터가 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제 파사드 패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헤드 퍼스트 디자인 패턴 교재에 나오는 홈 시어터 앱을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홈 시어터 앱을, 홈 시어터를 잘 동작시키려 그러면 알아야 되는, 사용해야 되는 클래스가 여기에 보시는 것처럼 매우 많습니다. 튜너, CD 플레이어, DVD 플레이어, 앰플리파이어, 프로젝터, 라이트, 팝콘, 스크린, 뭐 이렇게 몇 개죠? 7개, 8개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떤 클래스가 얘네들 쓰려면 8개와 상호작용을 해야 됩니다. 다 알아야 된다는 거죠. 이게 복잡하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냐? 원래는 얘 하나를 놓고 보면 이렇게 다 써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facade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서 얘가 얘네들을 사용하기 쉽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럼 얘네들 이 서브 시스템을, 요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는 애들은 8개의 클래스를 알지 못해도 하나의 파사드만 알면 사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종류의 파사드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애들은 어떤 애들, 뭐 이렇게 해서 내가 어떤 식으로 이 서브 시스템을 사용하냐에 따라서 파사드의 종류를 여러 개 만들어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항상 이렇게 얘네들은 직접적으로 이 빨간 것들을 접근하지 않아도 되는 거죠. 의존 관계를 그려주는 거예요. 물론
얘가 그 의존관계를 떠넘기가 되겠지만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단순화시켜주기 때문에 얘가. 그래서 어떤 식으로 하냐면 이제 영화를 보려면 이런 절차를 거쳐야 되겠고 이렇게 클래스로 함수들을 차례차례 호출해야 돼요. 그러면은 이걸 만들 때 나는 파사드를 딱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의 메소드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이 6개만 알면 돼요. 무비를 보고 싶다. 무비를 다 봤다. CD를 듣고 싶다. CD를 다 들었다. 라디오를 듣고 싶다. 라디오를 이제 그만 듣고 싶다. 6개만 알면 돼요. 6개만 알면 이 워치 무비는 내부적으로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된다는 거예요. 팝콘을 튀기고 불을 어둡게 하고 스크린을 내리고 프로젝트를 켜고 뭐 등등 이런 절차를 거쳐서 이제 보게 된다는 겁니다. 간단하죠. 파사드 패턴 개념은 되게 간단합니다. 그래서 provides a unified interface to a set of interface in a subsystem. subsystem에 그러니까 여러 개의 클래스로 구성된 어떤 시스템에 대한 통일된 인터페이스, 단순화된 easier to use예요. 단순화된 인터페이스를 만들어주는 게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직접적으로 이 클래스들의 접근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겁니다. 얘만 알면 되겠습니다. 파사드 패턴을 사용하면 하이레벨 객체된 접근이 봉쇄되는 것은 아닌가? 아닙니다. 단순화된 인터페이스 만들어주지만 원하면 객체들을 직접 접근할 수도 있습니다. 구현한 방법에 따라 접근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파사드 어댑터와 마찬가지로 단순 패스로 아닌가? 아닙니다. 보통은 단순 패스이지만 여기서처럼 보시면 요 한 메소드가 이렇게 많은 일을 해야 할 수 있습니다. 각 서브 시스템은 하나의 패스만 가지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여러 개의 파사드를 만들어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요 홈 시어터 파사드를 무비 파사드, CD 파사드, 라디오 파사드 이렇게 만들 수도 있죠. 그게 바람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어댑터와 파사드의 차이점. 어댑터는 인터페이스를 바꿔주는 게 목적이고 파사드는 단순화시켜주는 것이 목적입니다. 물론 차이점으로는 파사드는 여러 개를 어댑팅 해준다라고 볼 수도 있고요. 물론 어댑터도 여러 개를 할 수 있는데 보통 얘는 어댑티가 하나인 게 많죠. 대부분일 겁니다. 그런 면에서 좀 차이를 있는데 더 큰 차이는 어댑터는 목적이 인터페이스 바꿔주는 거고 파사드는 인터페이스를 단순화시켜주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뭐 그런 이렇게 클래스들이 많은데 내가 그 클래스에 있는 함수들을 다 알아야 되는 게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할 수 있을 때 그것들을 좀 더 편하게 쓰기 위해 만들어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 한번 그 객체지향 개발 원리 설명될 때 설명드렸던 Principle of Least Knowledge 최소 지식 원리 그리고 얘가 또 뭐랑 관련이 있냐면 데메트르 규칙하고도 관련이 되어 있죠. 그래서 talk only to your immediate friends.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게 보시면 station.getThermometer thermometer.getTemperature A.B.C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얘만 원래 알면 되는데 요게 나오는 어떤 객체에 얘까지 아는 거죠. 이게 디메트르 규칙에 위배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파사드 패턴에서는 잘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나는 파사드만 알면 된다라는 거예요. 클라이언트는 파사드만 알면 된다. 그래서 파사드 패턴을 언제 사용하냐? 복잡한 시스템에 대한 단순한 인터페이스 제공해야 될 때, 클라이언트에 사용하는 클래스 간의 의존성이 강할 때, 그 의존성을 띄고
요 파사드로 얘하고 얘의 의존 관계를 끊어줄 수가 있죠. 여러 서브셋이 있을 때 각 서브셋에 대한 다른 서브셋 접근을 단순화해 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클래스들이 있고 또 이런 클래스 있는데 서로 엉키는 걸 끊고 이런 파사드를 통해서 서로 얘네들을 접근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구형 고려사항 파사드 하나만 만들 건지 여러 개를 만들 건지 파사드 구현이 복잡한지 그리고 파사드는 보통 여러 개의 객체를 생성할 필요 없으니까 싱글톤으로 구현이 많이 됩니다. 효율성을 위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장점 복잡한 서브 시스템을 편리하고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다. 의존관계 수를 줄여주고 직접적인 의존관계를 끊어주게 됩니다. 그러면 그 서브 시스템이 변해도 클라이언트는 상관이 없죠. 클라이언트는 파사드만 계속 사용하면 됩니다. 따라서 독립적으로 서브 시스템을 개선, 보완할 수 있습니다. 단점은 파사드는 너무 많은 종류의 객체와 상호작용을 할 수 있습니다. 자, 다른 그 언어에서의 특징,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렇게 C++는 이제 다중상속을 이용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프라이빗 하게 되면 두 방의 어댑터가 안 되겠죠. 그래서 요거를 퍼블릭으로 바꾸면 이 터키 어댑터는 오리가 필요한 데서 쓸 수 있고 터키가 필요한 데서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객체 어댑터로도 만들 수도 있죠. 요게 클래스 어댑터, 얘가 오브젝트 어댑터가 되겠죠. 그리고 다중상속을 한 거 있고 요거는 오브젝트 어댑터. 파이썬에서 오브젝트 어댑터, 얘는 클래스 어댑터.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것으로 파사드 패턴에 대한 설명도 마무리하겠습니다.